봄이 찾아왔지만 만식의 마음은 한겨울 같았다. 그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논밭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침 햇살 아래 흔들리는 벼이삭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얼마 전 그는 그 땅을 팔아 엽전으로 바꿨다. 이걸로 제대로 한번 벌어봐야지. 논밭 몇 마지기 가지고 평생 사는 건 재미가 없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엽전을 허리춤에 묶고 노름판으로 나섰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산청 뒷골의 주막방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방바닥 위에는 마지막 남은 엽전 몇 입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번 판이면 내가 다 뒤집는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골패를 쥐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상대편 사내들은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며 만식을 비웃었다. 만식이, 지금 이 판도 자네가 잃으면 끝 아니냐? 여기서 그만두게. 그 돈으로 국밥에 탁주나 한 잔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오. 만식은 탁자를 내려치며 골패를 던졌다. 그러나 골패가 뒤집힌 순간 방 안은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풍신이다. 만식이, 자네는 끝났구먼. 상대편 사내가 골패를 쥐며 외쳤다. 만식은 멍하니 탁자를 바라보았다. 손은 허리춤을 더듬었지만 이미 전대는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남은 엽전도 상대편이 쓸어갔다.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사내들은 비웃음만 흘렸다. 노름파는 운도 실력도 아니야. 돈이 없으면 그만 자리 털고 일어나지? 만식은 주막문을 박차고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몸을 애워쌌다. 어두운 길을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발길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듯했다. 그날 밤 만식은 허름한 방에 앉아 술잔을 비웠다. 그는 취했지만 머릿속은 멍하기만 했다. 논밭도 다 잃고 이젠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며칠 후 만식은 동네를 떠돌다가 작은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주막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술기운에 취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이야기는 만식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그 판은 정말 대단했지. 아니, 만식이 녀석이 그렇게 쉽게 당할 줄이야. 만식은 문틈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러게 말이야. 그 녀석은 마지막까지도 몰랐을 거야. 우리가 짜고 친 노름판이었다는 걸. 만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바보 같은 놈. 어디 또 그런 호구 없나? 만식은 이를 악물며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자신이 순전히 실력으로 졌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저것들이 나를 완전히 우롱한 거였구나. 내 돈을 이렇게 빼앗아 갔다니. 그는 이를 악물며 주막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만식은 허름한 방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짜고 친 노름판이라. 내가 그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저놈들 내 돈을 그렇게 쉽게 가졌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며 중얼거렸다. 다시 노름판에 나갈 일은 없겠지. 하지만 그냥 당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내가 누구인지 저놈들에게 똑똑히 알려줄 거다. 나루터 주막집 구석진 방은 골패 소리와 엽전의 쨍그랑거림으로 가득 찼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관솔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노름꾼들의 얼굴은 아지랑이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러나 골패를 잃는 눈만큼은 모두 날카로웠다. 오늘은 내가 이길 차례 아닌가? 돈놀이 최부자가 비웃으며 엽전 몇 잎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최부자 나으리. 돈이 많다고 손끝이 가벼워졌습니까? 이런 날은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다들 말은 잘한다니까. 하지만 이건 어찌하나 이번 판도 내가 가져갈 듯입소. 자신만만하게 골패를 돌리며 탁자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때였다. 쾅하며 문짝이 박살나며 방 안에 진동이 울렸다. 포졸 하나가 방망이를 번쩍 들고 들어섰다. 무엇들 하는 게냐? 이놈들아, 모두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포졸의 벼락 같은 목소리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노름꾼들은 허둥지둥 바닥에 엎드렸다. 저희는 그저 불러들어온 손님일 뿐이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포졸은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노름꾼들을 노려보았다. 내일 해 뜨면 모두 동원으로 모이렸다. 한 놈이라도 빠지면 방망이 맛을 보게 될 것이야. 노름꾼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이옵니다. 그 판도는 제 돈으로 재미삼아. 최부자가 말을 꺼내자 포졸은 코웃음을 치며 크게 소리쳤다. 오해라니, 이놈! 법을 어긴 자에게 처벌만 있을 뿐이다. 포졸은 판돈을 몽땅 쓸어 자루에 담더니 문을 박차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서로의 얼굴을 보던 노름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 포졸 말인데 표식이 없었던 것 같소. 맞소. 그리고 육모방망이도 관아에서 쓰는 것이 아닌 듯.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며 눈을 마주쳤다. 도둑놈이다. 외침이 방 안을 울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가짜 포졸, 아니 떠돌이 노름꾼 만식이는 나루터로 달렸다. 이미 한 척뿐인 나룻배에는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봐, 어서 노를 저으시게. 까딱하면 황천길 가겠네. 뱃사공이 황급히 노를 저으며 배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쪽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자 멀리서 노름꾼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잡아라. 저놈을 잡으란 말이다. 늦었다. 이놈들아. 이 돈은 이미 내 것이야. 만식이는 손에 쥔 엽전 몇 잎을 뱃사공에게 던져주며 말했다. 자네 고생했으니 가지시게. 하지만 만식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노를 빼앗아 들더니 강물에 던져버렸다. 내 손발로 헤엄치며 살 길을 찾아라. 내 놈이 이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었다. 배는 황토물이 넘실거리는 강 한가운데서 표류하기 시작했고 만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향으로 가서 기와집을 사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논밭도 사고 일꾼도 쓰고 참한 색시도 없고 말이야. 그 전에 좀 재미 좀 봐볼까나? 어둠살이 내려앉자 만식은 호기롭게 기생집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주모가 바삐 움직이며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의 요리를 내왔고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생집에서 이만한 상차림은 보통이 아니랍니다. 주모는 자랑스럽게 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잘 차렸소. 이제 재미 좀 봐볼까나? 잠시 후 주모는 곱게 단장한 기생을 데려왔다. 그녀는 얌전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 만식은 술잔을 들다가 그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곱네 고아. 내 꿈에서나 기생집 구경을 했는데. 주모는 옆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만식에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술잔만 받으시면 스문양이요. 하지만 머리를 올려주시려면 2,000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줬소.
일단 술잔부터 받겠소. 술을 마시며 천천히 생각해보리다. 기생은 얌전히 술잔을 따랐고 만식은 한 잔 두 잔 술을 비우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술이 거듭될수록 그녀의 고운 얼굴과 조신한 행동에 감탄이 더해졌다. 허허, 보통 미인이 아니구먼. 이리 고운 여인이 조신하기까지 하니 내 오늘 제대로 된 선택을 했소. 그는 기생의 머리를 올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방 안에는 금침이 깔렸고 촛불은 은은하게 빛났다. 만식은 술기운에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섰다. 뒷방에 금침이 깔리자 만식은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촛불을 껐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가가던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이보시게, 왜 울고 있는 것이요? 그는 손을 더듬어 촛불을 다시 켰다. 은은한 빛이 방을 비추자 기생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제 처지가 슬퍼서 그렇사옵니다. 만식은 갑작스럽게 술기운이 가시며 허리춤을 고쳐 잡았다. 내가 술이 취해 흥에 겨워도 이 상황에서 그냥 넘길 수는 없구먼. 어찌된 사연인지 말해보시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녀는 본디 한양에서 자랐사옵니다. 그러나 사화에 휩쓸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귀양을 갔사옵니다. 오라버니 두 분은 옥살이를 하고 있고 여동생은 이모댁에 몸을 숨겨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사옵니다. 만식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물었다. 그럼 그대는 어찌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정녕 다른 방도가 없었단 말이오? 색시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는 정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귀양과 집안의 몰락으로 1,500냥에 이곳으로 팔려오게 되었사옵니다. 만식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술기운이 남아있던 정신을 차리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비록 떳떳하지 못하게 이 돈을 벌었지만 오늘 같은 밤을 맞이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소. 내가 그대의 손목 하나 잡지 않으리다. 밤새도록 그대의 사연이나 들어보겠소. 방 안의 촛불은 기울어졌고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식은 자신의 과거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았다. 동이 트자 만식은 묵직한 전대를 꺼내 2,000냥을 그녀의 치마폭에 던졌다. 이 돈으로 이곳을 떠나시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도울 수 있겠소?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만식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받으시오.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 여기겠소. 그리고 어제 밤의 이야기는 내게 술보다 훨씬 값진 시간이었소. 그는 이른 아침빛 아래 기생집을 나섰다. 그의 허리춤에는 여전히 500냥이 남아있었다. 만식은 흘길을 따라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후 조정에서는 반전이 일어났다. 억울하게 몰락했던 집안들이 명예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사화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듬해 봄 따스한 햇살 아래 만식은 고향 땅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새로 구입한 논밭은 너른 평야였고 그는 땀방울을 흘리며 흙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가 소를 몰아 한참 쟁기를 당기고 있을 때였다. 먼지바람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과 가마를 탄 이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인가 싶어 다시 고개를 숙였으나 이내 낯익은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누구였더라? 만식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가마에서 내려오는 이는 다름 아닌 그 기생 처자였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만식을 아련하게 쳐다보았다. 아니, 어찌 이곳까지? 그간 잘 지내셨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 덕분에요. 그런데 어찌 이곳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나리를 뵈러 왔습니다. 나를 말이오? 그녀는 그간의 일들을 풀어놓았다. 제가 한양으로 올라가 약혼자를 찾았으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 후더이다. 만식은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색시는 이어서 말을 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곳으로 내려와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식을 황당했지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소. 산청 마을은 떠들썩했다. 만식과 색시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내 비록 못된 짓을 해 돈을 가졌었지만 그 돈이 값지게 쓰여져서 너무 다행이오. 다시는 못난 일을 하지 않겠소? 다 이해합니다, 서방님. 그날 밤 산청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억울한 사연도 힘겨운 시간도 결국 지나가고 사람의 진심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삶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여정일지라도 나누어진 온정은 결국 더 큰 희망으로 돌아온다.